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낙천 과정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김 전 의원 간의 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허은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허은하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요즘? 네, 또 이것저것 불똥까지 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말끔히 그것을 이제 그 얘기를 듣고자 네. 여기 이제 모셨습니다. 자, 제기된 의혹 이렇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여론조사 전문가 알려진 명모 씨 있는데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과 올해 22대 총선 낙천 과정에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갈래 사건이에요. 허은하 대표님께서는 어디까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전반적인 사정은 다 파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나 예. 당대표로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좀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결과를 딱 요약을 파악한- 한다면 네. 우선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의혹이라서 좀 아쉬워하셨잖아요. 우선 네. 실체적인 진실이 먼저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공천을 개입을 그러니까 용산에서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 주체는 국민의힘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거기에 정치 브로커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 MC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공천 개입이 있었다 없었다. 그건 그 실체적인 진실을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파보면 어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튼 특검을 저희가 찬성을 했으니까요. 네네. 김건희 특검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 특검 이후의 수사에 따라 밝혀지게 되겠죠. 네. 자, 일단 개혁신당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 얘기를 하기 직전에 이준석 의원은 완결성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에는 또 찬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이에는 어떤 괴리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죄송스럽지만 우선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텔레그램을 봤을 때 이것은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것은 또 다른 맥락인 거죠. 사실은 요 텔레그램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것을 지켜보면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한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천하람 두 의원이 지난 2월 말에 김영선 전 의원 측과 회동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개혁신당 측에 김건희 여사 김영선 의원이 뭐라 그랬다기보다 이제 이런 주장이 이제 제기됐다는 거예요.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 측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폭로를 대가로 비례대표 1번 요구했다. 이런 주장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일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 사실입니까?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청은 했다. 네, 근데 그 맥락들과 그다음에 시점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 네네. 1번을 요구했다, 3번을 요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비례대표 1번 혹은 3번을 요구했다. 요거는 이제 팩트라고 거의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요구한 거니까요. 공천 개입 폭로를 대가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공천 개입 부분을 대가로라고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보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폭로를 대가로 비례대표 요구했다. 요거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라는 그 프레임 전쟁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자꾸 예.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당대표 입장에서 참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이것을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사람을 빼고 우선 당대표에게 어떤 사람이 선거판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 좀 확인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재 당대표인 허은하는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하면 우선은 한번 보자라고 얘기는 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을 보자라고 한 것을 처음부터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 당신에게 이런 거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그건 또 조금 고민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처음에 만나러 간 것은 흔들 것이 있다라고 해서 만나러 간 것으로 우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앞뒤 맥락을 자꾸 바꾸게 되면은 개혁신당이 사실 창당을 한 이유가 있는데 네. 개혁신당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당대표로서 너무 지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 팩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라던가 어떤 언론에서의 발언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 저희 천하람 원내대표가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뭐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그냥 뭐 2박 3일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퇴근을 그러니까 가까워요. 순천하고 가까우니까 네네. 다녔다라는 건데 그것을 막 2박 3일 동안 되게 그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네네. 이를 좀 부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초안을 작성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2박 3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막 하려고 했던 것처럼. 네. 예. 근데 그거와 내가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변호사로서 안을 검토해달라라고 할 때 검토를 해주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 그건 완전 다른 얘기다. 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무슨 근데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너무 이렇게 원래 실체적인 것은 정말로 용산에서 공천 개입을 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여튼 공천 개입이 문제인 의혹의 본질은 건데, 그거라 이거죠. 그것인데 뭐 나무를 심었네, 2박 3일을 했네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자꾸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저는 국민의힘에게 정말 그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개혁신당 관계자들 수사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언가 수사할 게 있으면 수사 받으면 될 텐데 지금 어떤 증거로 어떤 실체적인 것을 갖고 계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평상시에 좀 그러셨어요. 김재원 최고께서 이렇게 물타기 좀 많이 하시고 다른 것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시는지는 압니다. 예, 이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부분이고 이미 여러 가지 갈래에서 되게 의혹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재밌을 만한 어떤 스토리들을 자꾸 만들어서 개혁신당에게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건 정말 용기가 없다, 비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 출석에서 수사 가능성에 내비치기도 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하튼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뭐 수사가 진행된다면 당당히 임해서 뭐 결백을 입증하고 털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찬성하지 않았을까요? 네. 예. 자. 허은하 대표님은 어제 최고위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직자의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상적 정치의 출발점이다 라면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 제정 제안했습니다. 취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놓지 못하다 보니까 네. 지속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김건희로 해가 뜨고 김건희로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국힘은 김정숙 전 여사의 문제로 또 물타기를 합니다. 계속 여사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국회가 일은 안 하고 지속적으로 여사 문제를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배우자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본질적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대통령 배우자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방법 3편의 105조에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차용하면 어떻겠느냐. 네. 우리도 법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뭐 예산도 편성하고 어떠한 책임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뭐 낸시 레이건은 마약 퇴치 운동을 한다거나 바바라 부시 같은 경우 문맹 퇴치 운동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는 빈곤 퇴치 운동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이순자 여사의 심장재단이나 이휘워 여사의 유엔총회 참석,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 추진단장 활동,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이런 거 엄밀히 따져보면 월권일 수 있거든요. 저희 일반적으로 심적으로 화가 많이 났었던 게 마포대교에서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뭔가 지시 내리는 공무원들에게 지시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나신 거가 있습니다. 도대체 여사의 영부인의 권한은 어디까지냐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부여해서 권한에 맞는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법을 제정해야 더 권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 예를 들어 대통령 부임 만약에 위법행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현행 법률 적용에서도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건지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영부인법을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법을 제정해야만 더 원활히 관리할 수 있고 영부인 활동의 적법성도 더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명품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긍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도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네. 예, 어머님들한테 뭔가를 받게 되면 법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영부인은 300만 원짜리 그 가방을 받아도 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여러 가지 여사들의 역할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감정이 좋을 때는 그래 나가셔서 좋은 일 하면 좋지. 라고 얘기가 되지만 예를 들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많다 보니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계속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법을 좀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건의기에서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 명품백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뭐 의혹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공천에 개입을 했든 안 했든에 대한 문제가 됐을 때도 여사만의 문제라 그러면 그건 또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 제정에 관한 말씀이셨고요. 이제 어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좀 관련되면서도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법 앞에 평등하게 위법 행위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따지는 수사 당국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법치주의인데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못하는 게 됐다라는 것은 진짜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은데 여튼 사법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검사들의 천국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여튼 수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하는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가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네네. 법안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명확하게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개혁신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이 나온 뒤에 이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고요. 자, 민주당은 이거 관련해서 국정 개입 의혹을 이제 주요 정치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탄핵 빌미 만들기, 정치 공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정당 사이에서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야권 쪽의 입장에 이제 같이 가세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가세를 하게 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국민께서 더 이상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국민을 이기는 정치 그리고 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는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론 추이를 지켜봤을 땐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고 또 그 명품백 문제에 대한 그 검찰 수심이 혐의 없음 결론 이 자체는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좀 어려웠었다라고 국민 눈높이와 생각합니다. 다르다? 네, 눈높이와 너무 아까 선생님들은 정말 카네이션도 제대로 못 봤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포대교 사건 이 자체가 찬성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포대교 네. 그 사안도 마포대교 행보도 찬성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네. 자, 허은하 대표님은 어제 최고위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행보를 놓고 메이드 바이 김정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이 대목에서 두 국가론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북한 김정은의 뜻을 따라가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저희가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근 고쳐매지 말아라라고 했었는데 그 시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분 자체가 3, 40년 동안 통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살아왔던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입장을 바꿨다면 그 시점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텐데 이 시점이 뭐냐 하면 두 국가론, 두 개의 조선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요. 네, 예, 그렇게 예. 말을 하자마자 임종석 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우연일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전에 NL 운동권에 계셨던 분들이 남북 UN 동시 가입을 반대하셨었어요. 그러다가 북한이 입장을 바꾸니까 그때 바로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그거랑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김정은 비서실장으로 커밍아웃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자, 허은하 대표님은 그러면서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래 세대 부담 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개혁신당의 통일 정책은 윤석열 정부 통일 정책 그리고 전임 문재인 정부 통일 정책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습니까? 통일은 이제 우리 세대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문제다. 네. 그들이 부담해야 될 몫이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접근하고요. 그래서 미래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통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통일 대박론이라던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감상주의적 민족 통일론 이런 양쪽에 대해서 저희는 모두 다 비판적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자유의 북진 정책 이거는 그야말로 좀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더 현실적인 통일 정책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북한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양극화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데 네. 북한에 2천만을 껴안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라는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2030 절반 이상의 통일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입니다. 네.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공론화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토론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수사하면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검사들 탄핵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입법이다. 사법 시스템 흔들기다. 헌정질서 유린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이 사안에 있어서 개혁신당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 사안에 있어서는 뭐 어떤 당과 공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희 개혁신당은 야당이지만 192석에 포함된 야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석이지만 300명이 의원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것을 이제 그냥 프레임 전쟁, 이념 전쟁, 검찰 개혁 모든 것을 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그러는지도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최악의 22대 국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켜본다. 네. 네네.
자, 어쨌든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선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네. 동의하지는 않고 앞으로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가는지 좀 더 지켜본다. 네. 네네. 자, 개혁신당의 경우에 교섭단체 이제 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컨대 힘 있는 원내 전략 구사하는 데는 좀 애로가 있을 겁니다. 조만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제 시작되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예산 전국도 맡게 될 텐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개혁신당의 국정감사 전략 어디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까? 저희는 뭐 양당과는 다르게 하겠다. 네. 그리고 고성 지르는 경로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경론을 좀 버릴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혁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개혁신문고요? 어저께. 그래서 예. 홈페이지를 좀 개설해서 국정상황실, 국정감사 상황실하고 함께 움직이거든요. 네. 지금 당장 리폼제보.kr에 들어가시면 저희 의원들에게 모두 다 제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시고 그 제보된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고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발 이 국정감사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스타가 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의 전문성 살려서 좀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reform 제보.kr 네, 개혁적인 어떤 제보들을 지금 바라고 계신 거군요. 네, 저희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오셔도 네. 팝업 띄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신당이 꼭 이뤄내겠다 다짐하고 있는 정책 사안이 우리는 이것이다 한 것 꼭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국감이 왜 필요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네. 이주영 의원은 응급 의료 패키지법 냈거든요. 그래서 응급 의료 패키지법.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한 게 있고요. 네. 이준석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수도권 노인에게 집중됐던 교통복지와 적자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것과 정치선진화법에 대한 것도 법안을 냈거든요. 네네.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냈습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다양한 정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러한 법안들을 냈습니다. 저희 법안들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러한 좀 정상적이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필요한 그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정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뛰는 정당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